예건님, 안녕하세요. 전 두 마리 고양이 집사예요. 고민이 있어요. 첫째 1년 4개월 수컷 쿠쿠는 중성화 완료했고요. 둘째 10개월째 암컷 루미는 요즘 발정나서 계속 울어요. 암컷 중성화 수술을 해보기 길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중성화를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암컷 중성화 수술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이유는 유선 종양, 그러니까 유방암과 연관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발정 전에 중성화를 할 경우에는 유선 종양 예방률이 99%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정 전에 한다면은 91%로 낮아지고, 이제 세 번째 발정 전에는 70%까지 떨어지고, 네 번째 발정 전에는 좀 효과가 많이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유선종양 예방을 위한 중성화 수술이 가장 1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럼 유선종양이 고양이한테는 그렇게 조금 크리티컬하냐, 좀 위험한 거냐라고 한다면, 강아지의 경우에는 유선종양이 악성이 될 가능성이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악성이 반, 양성이 50이죠. 그러니까 수술의 예후가 좋을 가능성도 있어요. 양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양이의 경우에는 악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90% 가까이가 악성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악성인 경우에 수술을 하더라도 전이 가능성도 높고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의 보호자님들이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유선종양 예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중성화 수술이라는 건 행동 문제를 지금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상에서, 그래서 중성화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성화 수술하는 경우에는 회복과 관련된 이슈는 조금 수컷에 비해서는 조금 길죠. 좀 긴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통증이 지속되는 시간이 한 24시간 정도 되고요. 24시간에서 48시간,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보통 뭐 양반양이라고 해서 고양이마다 좀 다른 게 통증에 대해 좀 둔감해서 잘 지내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좀 통증이 좀 오래 가는 경우도 있어서 통증 관리를 어떻게 잘 해주는 병원이냐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가 매일 모래를 새로 갈아주는 날마다 새모래를 손으로 퍼서 바닥에 버려요. 앞에 좀 쌓일 정도로 버리는데 이게 모래나 화장실이 싫어서 그런 건가요? 이에 별다른 특이점은 못 찾았어요. 커다란 오픈형 화장실이랑 벤토모를 쓰고 있고요. 기존에 쓰던 모래 입자가 커서 싫어하는 줄 알고 입자가 작은 모래를 바꿔놨는데도 새 모래로 갈아주는 날마다 엄청 퍼내요. 왜 이러는 건가요? 저희 집 고양이는 1년 6개월 코쇼 치즈냥이에요. 고양이가 과도하게 이제 모래를 파는 행위도 어떻게 보면은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 좋아하는 행위가 되게 좀 과격하게 지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퍼서 나르다 보니까 바깥으로 이제 내보내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이들이 보통 화장실을 싫어하는 시그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화장실 벽을 긁는다던가, 화장실에 갔다가 덮지 않고 빠르게 나온다던가, 화장실에서 조금 볼일을 보지 않고 화장실 앞에서 실수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화장실을 싫어하는 행동이고요. 화장실을 좋아하는 애들은 이제 막 거기서 뒹굴고 논다던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막 또아리를 틀고 있다던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너무 열심히 파가지고 막 퍼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좋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윤님, 저희 양이가 닭고기 단백질 알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을 복용 중인데 끊으려고 용량을 줄이자 가려움증과 설사 증상이 다시 나타났어요. 힐스 ZD를 금요 중인데 아무래도 가수분해한 사료여도 닭고기 베이스라서 계속 증상이 오는 것 같아요. LID 사료를 변경하고 싶은데 스테로이드 끊은 상태에서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약 복용 중에 바꿀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이슈인 것 같아요. 우선 처방이고 이게 진료적인 부분이라서 담당 선생님께서 제일 잘 아실 것 같다라는 거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더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러지의 경우에는 어떤 치료약을 먹으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좀 회피요법도 있어요. 저도 음식 알러지가 있잖아요. 저랑 올해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뭐에 알러지가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저 뭐에 알러지가 있나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다들 답이 없으시네요. 번데기를 못 먹어요. 번데기를 못 먹습니다. 번데기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번데기를 절대 못 먹어요. 그래서 저는 번데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피요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러지에 대한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부작용 없이. 근데 만약 단백질원이 닭고기 알러지다라는 게 명확하다면 당연히 회피요법을 쓰는 게 좋겠죠. 회피요법을 하면 그 단백질원이 들어간 음식을 안 먹거나, 그러면서 조금 알러지 반응 있는 거를 약으로 좀 컨트롤하면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회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그 정확한 사항은 다니시는 병원 원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해서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단계적으로 변동을 하시는 건 어떨지, 그다음에 이제 제한 시기를 하시는 게 어떨지 좀 추천드리고요. 뭐 음식 알러지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바다하늘님, 안녕하세요. 항상 채널 잘 보고 있는 구독자예요. 고민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3개월 된 샤 아기가 병원 갈 이동장애
탈 때마다 설사를 해요. 3번 다녀왔는데 3번 다 그랬고 한 번만 싸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설사 형태로 봅니다.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공포성 배뇨 배변이거든요. 공포성 배뇨 배변이라는 게 극한의 공포심이 될 경우에는 보통 배뇨 실수를 배변 실수를 이동장 안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방문하기 전에 신경안정제 처방을 받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먹는 것보다는 신경안정제 처방을 받아서 2시간 전에 한번 투약하고 30분 전에 투약하고 평상시에 이동장을 병원에 갈 때만 쓰시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거기서 밥을 먹거나 간식 먹는 걸로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 이런 거 되게 좋네요. 그렇죠. 네. 이거 평상시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네. 그 크레이트를 숨숨집으로 활용해라. 네네네. 이 정도면 극한의 공포심이기 때문에 아마 좀 실수하는 겁니다. 네네.